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여러분들, 충분히, 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트랜스폼에서 우리가 그 물체의 크기를 조정할 때,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그 기능을 사용하면은, 파일이 그 크기가 작아지거나 크더라도, 파일의 그 손실률이 그 스마트 오브젝트를 사용했을 때 훨씬 적다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도 이제 그것을 응용해서 몇 가지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고 뉴 메뉴, 컨트롤하고 N을 누르면 되겠죠. 자, 뉴를 클릭해서 가로와 높이를 정하는데 가로는 400픽셀, 높이는 300픽셀로 해가지고 제가 OK를 눌러서 이렇게 작은 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창을 하나 열었고요. 자, 이번에는 미니 브릿지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풍경이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가 그 미니 브릿지를 배우면서 이렇게 선택해서 끌고 온다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었죠. 끌어다 놓고 요 위에다가 올리면은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놔 보겠어요. 자, 놓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물체가 들어왔는데 프리 트랜스폼하고 같이 여기에 여러가지 그 조절점이 나타났고 가운데에 X자 형태가 나타났죠. 자, 이걸 좀 크게 한번 놓고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자, 여기 가운데에 대각선 형태로 나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일반 프리 트랜스폼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형했을 때 보면은 일반 프리 트랜스폼에서는 이 가운데 대각선이 없었는데 그 스마트 오브젝트를 하고 나니까 가운데 대각선의 X자 모양의 형태가 나왔죠. 그런데 레이어에 보니까 지금 아직 안 나타났어요. 자, 이것을 자,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엔터 키를 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제가 쳤더니 여기에 뭐가 생겼죠. 자, 이것을 그림을 큰 이미지로 썸네일로 큰 거를 보면 이 아랫부분에 뭔가 생겼죠. 자, 이것이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가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릿지에서 바로 잡아서 끌어다 갖다 놓았더니 바로 이 부분이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따로 변형을 하지 않아도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썸네일을 작게 하죠. 작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풍경이라고 하는 요 위에 있는 그림이 선택됐는데 다시 한번 컨트롤하고 T를 누르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니까 여기에 지금 변형하는 조절점이 나왔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죠. 그랬더니 스케일, 로테이트, 스큐, 퍼스펙티브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아래 보니까 웹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웹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비튼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선택하지 않고 요 위에 보면 옵션 메뉴에 보니까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웹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한번 해보죠. 자, 클릭을 했더니 조절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전에는 조절점이 8개만 나왔는데 지금 몇 개가 나왔냐면은 위에 4개, 아래 4개, 양쪽에 12개, 여기 2개 해서 4개, 이렇게 전부 다 14개의 조절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자꾸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 가운데 부분을 자꾸 드래그해서
볼록 튀어나오게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뭐 좁힐 수도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여기 핸들을 가지고 움직여서 조절하는 것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웹이라고 있는 게 있고 옆에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여기에 아크로워 뭐 쭉쭉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그 7.0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글씨를 우리가 입력해 가지고 웹 효과를 주어서 글씨의 형태를 바꿔주는, 문장의 형태를 바꿔주는 그런 기능인데, 바로 이것도 그런 기능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아크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위에 있는 아크. 자, 아크를 클릭했더니 위로 바뀌죠. 또 여기서 다른 거로, 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도 할 수가 있고, 자, 여기 공 모양도 나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플래그라는 걸 한번 해보죠. 자, 플래그를 클릭했더니, 자, 이 모양이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휘날리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 까맣게 점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올려서 반대로 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깃발의 그 특성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치해 가지고 적용을 한번 시켜보죠. 자, 적용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것을 약간 회전을 주겠습니다. 회전을 시켜서 깃발이 조금 펄럭이는 모양을 조금 더 실감 있게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켰는데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림자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풍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FX라고 된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드롭 쉐드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드롭 쉐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 아래 보면 약간 검정색이 나오죠. 자, 이것이 이제 그림자 효과인데, 이것을 좀 옆으로 갖다 들여놓고요. 자, 여기에 와서 이 이미지의 위를 잡고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밑에 있는 그림자가 따로 빠져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에 좋은 그런 위치로 변형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죠. 넣은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 그림자의 투명도를 정할 수가 있겠죠. 조금 흐리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디스턴스는 거리를 말하는데 지금 바짝 붙어 있는데 15픽셀로 나오는데, 자, 이것을 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점점 멀어지고 또 좁아지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도 해서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뭐 좀 낮게 주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 정도 줬고, 그 다음에 사이즈, 그림자의 사이즈인데, 자, 이것을 크게 하게 되면은 번지죠, 양쪽으로. 너무 번져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적당하게 해가지고, 자, 이 정도면 좀 부드러운 거로 되네요.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림자에 색을 변화를 주려면은 이걸 클릭해서 여기서 색상을 변화를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돼 있죠. 뭐 파란 녹색 계통으로 하려면 이렇게 녹색 계통으로 하고, 근데 그냥 검정색이 제일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캔슬 하겠습니다. 캔슬해서 검정색 계열로 만든 다음에, 자, OK를 클릭하면은 하나의 깃발 모양이 되죠. 그리고 무브 툴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윈도우에 보면 그 윈도우 로고가 그 깃발 모양이 되어 있죠. 바로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서 만들면 아주 그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하나 했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하냐면은 이 옆에 있는 그 PS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고 이제 이걸 보니까 이건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건데, 여기 그 사진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6명이 이렇게 한 그룹으로 져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에 한 여자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자를 좀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림을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붙이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사각툴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죠. 드래그 한 다음에, 자, 다시 무브 툴을 선택. V 단축키를 누르면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데 딱 맞게 드래그가 잘 안 되네요. 자, 이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드래그가 됩니다. 너무 많이 해서 안 됐네요. 자, 놓고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위치로 만들어 놓고요. 사각 선택 툴로 해서 바깥으로 클릭하면 선택 해제가 되겠죠. 자, 다시 이번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만큼을 클릭해 가지고, 자, V자를 누르라고 그랬죠. V자를 눌러서 무브 툴로 바꾼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이걸 잡고 드래그 하면은 수평으로 옆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니까 바짝 달라붙었죠. 자,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보죠. 엔터가 아니고 이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를 누르면 되는데, 이것은 키보드로 단축키가 컨트롤 D가 됩니다. 자, 다 해제를 했죠. 그랬더니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딱 나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딧. 이게 이제 이거는 넘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컨트롤 D를 눌러가지고 선택 영역을 해제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네요. 이것을.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인데요. 레이어, 위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에딧 메뉴를 클릭을 해서 쭉 보면은 휠 스트로크 밑에 있고 그 아래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것을 클릭해 보죠. 이것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 좁힌다 하는 그런 메뉴인데,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조절점이 이렇게 나왔죠. 조절점이 나오면 마우스를 먼저 여기에 있는 이 6명의 사진들을 조금 왼쪽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씩 왼쪽으로 옮깁니다. 옮기면 좀 더 좁아지죠. 좁아지는데 만약에 너무 많이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물론 나름대로 부드러울 수 있는데 요 부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떼어서 약간 움직여서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요. 자, 이 정도로 놓고, 자, 엔터 키를 칩니다. 자, 엔터를 쳤더니, 네, 조금 더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던 이 6명의 그룹이 많이 가까이 갔죠. 자,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다시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해서,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그 6명에 있는 그룹의 그 마지막 왼쪽 끝에 있는 여자의 손 가까이까지 드래그를 해서 일단은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했죠. 한 다음에 다시 에딧 메뉴에 가서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뷰 메뉴를 클릭해서 쇼에 가가지고 셀렉션 엣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체크를 해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해제를 안 해도 괜찮은데 나중에 우리가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영역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D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해제를 하시면 되고, 자, 해제를 안 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왜 체크를 해제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를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옵션에 보니까 여기에 사람 그림이 하나 보이죠? 여기 사람 그림이 프로텍트 스킨톤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클릭을 해서 이렇게 놔둡니다. 놔두는 것은 이 살갗의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줄이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왼쪽 끝으로 온 다음에, 자, 조금씩 움직입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가운데 이음 부분이 보기 흉해지니까, 자, 적당히 조금씩 해서, 자, 한 요 정도만 놓으면 되겠네요. 물론 더 가도 되긴 되는데 이 가운데 이어지는 부분이 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자,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엔터를 쳤어요. 자, 엔터를 쳤더니 적용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사각 테두리가 보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뷰 메뉴에서 쇼 해가지고 셀렉션 엣지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도 저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거 체크를 해제하니까 없어졌죠? 그러니까 컨트롤 D로 따로 안 해도 돼요. 두 번 작업을.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어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너무 많이 흉하면 다시 되돌려기 기능을 해서 다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6명의 그룹과 여기 1명, 6명에 7명인 것 같으네요. 그리고 여기에 1명이 있는데 이 1명이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많이 가까이 좁아졌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되자 싶으면은, 자, 크롭 눌러서 크롭을 클릭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면 되겠죠. 자, 적당하게 사이즈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끝부분은 안으로 틀어서 이렇게 하고, 또 위에도 너무 낮으면 좀 높이고 조금 조정하면 되죠. 아랫부분도 뭐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면 되겠죠. 저는 뭐 이 정도 적당하게 이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엔터 키를 쳐서 적용을 시키면은 훨씬 나은 그런 것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자, 오픈입니다. 여기가. 자, 현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하고, 자, 이 아래 보면은, 자, 이렇게 된 거하고, 어느 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에딧 메뉴에서 컨텐트 어웨어 스케일이라고 하는 떨어져 있는 것을 축소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드렸고, 지금 설명드린 이 강의는 상당히 그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여러 번 해 보시면서 숙달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